네, 안녕하세요. 정진 코치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요, 제가 생각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. 제가 질문하고 듣는 이 코칭 교육을 하고 기억에 남는 청년이었어요. 그 청년이 코칭 훈련, 질문하고 듣는 훈련을 하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.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였어요. 제가 군대를 제대해서 이제 후배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. 후배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또 더 도와주고 싶고, 특히 이제 교회라는 공간에서 후배들에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답니다.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다 후배들이 좋아했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뭐 밥도 먹고 선물도 받고 책도 받고 너무 좋은데, 이제 이 선배가 너무 말이 많으니까 이제 결국엔 나 때는 이랬다, 이제 라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후배들이 점점 자기를 멀리 하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는 잘해주려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막 없는 돈에 또 없는 시간을 내서 했는데, 이제 후배들은 점점 후배들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. 그런데 이 질문과 경청 훈련을 통해서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거든요. 통해서 자기가 방법을 바꿨다는 거예요. 제가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더라도 질문하고 듣고, 아, 그랬구나, 이렇게 경청해주고 이렇게 그것을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니까 후배들이 되게 좋아하다라는 거예요. 그냥 그 순간에 감사하다고 하고, 그게 너무나도 기뻤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습니다.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가 사실 굉장히 힘든 경우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큰데 이제 자녀에게 전달될 때는 그게 이제 사랑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막 사실 되게 마음 아픈 얘기지만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오히려 부모에 대해서 막 복수심을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데요. 그것은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사랑으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것이 특히 이 시대에 굉장히 경청과 질문이 중요한 것은,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보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이다. 그러니까 여기 듣는, 사실 이 정보 과잉의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게 사실 되게 죄송한데요.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유튜브 영상, 뭐 테드, 세바시 너무 많은 영상들이 이미 접하고 계시고 정말 세계적인 강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세요. 그리고 그런데 또 와서 누군가가 나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에, 이게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. 정보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이제 끝나고 만나는 그 누구나 다 정보 과잉이에요. 너무 정보가 많아서 고통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이어트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제일 먼저는 중요한 건 뭐냐, 나도 정보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먼저 경청을 당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충분히 당해야 됩니다. 여러분, 어떤 그릇에 있는 그 그릇에 뭔가 차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릇을 비우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담아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씻고 비우지 않으면 못 담아요. 근데 보통 우리가 막 나도 얘기하고 싶어요. 나도 답답하고 나도 힘든데 여기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? 못 담습니다, 그거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경청을 충분히 당해야 그게 가능하고요. 그러려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,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신 그 누군가와 1대1 짝을 지으십시오. 그래서 저기 스타벅스 선물하기 쿠폰함에 스타벅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셔가지고 너 30분 나 30분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세요.
근데 중요한 건 듣는 사람은 이것만 알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괜히 잔소리하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. 너 이러지 말랬잖아. 야, 이렇게 해봐.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. 그럼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실습들을 이렇게 하도록 도와드렸는데요. 이렇게 몇 주만 하시잖아요. 그러면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. 살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하세요. 여러분,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 얘기 듣고 도와주는 것보다 첫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경청을 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물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그 누군가에게도 소문을 내지 않겠다. 소문을 내면 명예훼손으로 서로 고발하고 뭐 예, 농담입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내 이야기가 새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자꾸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얘기를 못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내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것이 경청의 첫 단계입니다. 내 얘기를 듣는 것이 경청의 기본이에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를 계속하면요. 그러면은 여러분, 경청은 뭐 강사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뭐 존재를 안아주고 뭐 하라는데요.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? 뭐 이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제가 경청의 3단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경청을 들을 땐요. 첫 번째 들을 때는 그 상대방의 감정을 들으셔야 됩니다. 여러분,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는 말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. 오히려 말은 극히 일부이고 뒤에 진짜 의도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사람의 말이 그렇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을 듣고, 두 번째는 진짜 의도를 듣고, 세 번째는 상대방에 있는 가능성을 듣는다. 감정, 의도, 가능성. 이렇게 기억하시는데요.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감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거예요. 그런데 자꾸 말에 휩쓸려 가기 시작했을 때 다시 감정으로 돌아오는 거. 상대방의 말에 휩쓸려 갈 때 다시 감정으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아, 내가 그 친구랑 싸웠는데 정말 나 짜증나고, 그러면은 갑자기 야, 너 그 친구랑 싸우면 돼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. 그때 아, 얘가 화났겠다, 서운했구나, 이렇게 표현까지 안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감정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것이 진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해야 되는데요.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우습지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. 많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. 뭐 먹을래? 그러면 아무거나.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. 돈가스, 여기 돈가스 시켰어. 그러면 내가 돈가스 안 먹는 거 몰라?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거나 먹는다면서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말만 들었기 때문이에요. 이게 상대방의 뒤에 있는 그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 듣는 사람으로서 중요합니다.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굳이 상대방의 얘기를 이렇게까지 신경 쓸 상황이 아니면, 관계가 아니면 그냥 그래? 그러니? 하고 끝내면 되지만, 내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 가족 혹은 내 그 누군가, 내가 리더로 있거나 뭐 코치로 있으면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왜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라도. 그래서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, 세 번째는 가능성을 본다 그러는데, 이 가능성은 뭐냐? 그 사람 안에 있는, 가지고 있는 것, 그 사람이 원래 가진 특징, 그 사람이 가진 자원,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 없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. 자기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내가 없는 것만 막 지켜보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이건 없고 이건 없고 이건 없지만 내가 이거 하나는 있구나. 내가 그래도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수학은 뭐 내가 열심히 잘 하는구나. 혹은 내가 이런 건 못해도 내가 사람들에게 관계하는 부분은 되게 잘 하는구나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자꾸 없는 거로 자꾸 보고 있고, 그러다 보면 기분도 안 좋고 자꾸 짜증만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
실습을 한 가지 여러분들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요. 오래전에 제가 한 초딩님을 제가 이제 코칭을 한 적이 있는데요. 이 A라는 이제 초딩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A군이 이제 B라는 친구를 사귀게 됐습니다. 이 B라는 친구가 근데 다 좋아요. 다 뭐 긍정적이고 재밌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좀 시간에 늦는 거예요. 뭐 밖에서 PC방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뭐 15분 늦고 30분 늦고.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밖에서 놀이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예 이 약속을 까먹고 딴 친구랑 PC방에 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.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B랑 다시는 안 넣을 거야. 진짜 짜증나. 그리고 걔네 집에 전화해줘 막 이러고 쾅 닫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엄마가 그 A의 엄마는 평소에 이제 짜증나 있었죠. B를 보면서 우리 아들 이용만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B 엄마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.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리고 나서 속이 후련해져서 A 방에 가서 똑똑똑 A의 아내가 걔네 엄마한테 전화해줬어. 너 걔랑 다시는 놀지 마 이랬습니다.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했을까요? 네, A가 미쳤어 엄마 왜 전화를 해 그랬답니다. 그래서 엄마가 네가 그러라면서 네가 말했잖아. 내가 말했잖아의 비극이 시작됩니다.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제 말을 들어서 그렇게 고통이 시작됐는데 한번 저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A군의 감정은 어땠을까요? A군의 감정. 화났구나. 너가 많이 화났겠구나. 너가 서운했겠구나. 이렇게 말은 하진 않더라도 먼저 그 감정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. 화났구나. 그게 안 되잖아요? 야, 네가 그래도 친하게 놀아야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엄마는 왜 내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. 좋습니다. 그래 감정을 무조건 첫 번째 듣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. 두 번째는 진짜 의도입니다. 진짜 의도. 말로는 다시는 안 놀 거야. 뭐 전화해줘 했지만 진짜 의도는 뭐죠? 그 친구의 진짜 의도는 물론 뭐 더 대화에 봐야 되겠지만 반응으로 봐서는 그 친구랑 잘 놀고 싶은 겁니다. 물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진짜 의도는 잘 놀고 싶은 거예요. 그 친구하고. 그럼 마지막 세 번째. 그 친구가 가진 가능성, 특징, 자원, 원래 그 아이의 성격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나요? 네, 뭐 시간을 잘 지킨다, 뭐 남을 배려한다,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. 맞습니다. 그 친구는 늘 이 배려심, 이런 시간 약속, 신뢰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랑도 받고 다른 이들에게 그렇죠. 시간을 잘 지키는 초딩이고 남이 기다려주는 초딩이에요. 사랑도 받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한테 또 상처도 받고 아픔을 겪을 겁니다.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그 친구가 있는 것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만약에 야 너도 똑같이 그냥 때려버려. 여러분 배려하는 친구가 남을 때리는 것이 가능할까요? 그게 안 되는 겁니다. 똑같이 해버려 이런 게 아니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이용만 당하니 이런 게 아니고요. 너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친구야. 그런데 모두가 너를 그렇게 배려하는 건 아니야. 그래서 너를 보호할 수도 있어야 돼.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?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사례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그 외향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외향적인 부모를 둔 이제 아주 내향적이고 한두 명과 친구와 깊이 지내는 그런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. 그 학생은 이제 한두 명과 굉장히 깊이 친해지고 막 3명만 돼도 막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였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전교 1등이라서 이제 학생회장을 뭐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너무 수줍으니까 애들을 잘 못 찾아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, 너 그래서 되겠어! 그래가지고 이제 그
종이에다가 너 친구 학생회장 해야 되는데 너 친구 10명 너 이름하고 취미하고 이런 거 적어. 그랬습니다. 그랬더니 그 친구가 거의 저하고 호칭하면서 사색이 돼서 막 울더라고요. 뭐 오래전 일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한두 명과 깊이 친해질 수 있는 아이야. 그런데 너 학생회장이니 이렇게 조금씩 노력해 볼까?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셨죠? 그러니까 원래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너에게 열정이 있다. 너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. 너는 이것은 없지만 이것은 있어.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. 네,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은요, 이제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들으셔야 되는데요. 첫 번째, 감정을 들으셔야 됩니다. 무조건 첫 번째, 감정이 이렇구나. 두 번째, 그 말을 했다면 그 말이 그대로면 괜찮아요. 근데 뭔가 숨은 뜻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. 그렇구나. 진짜 사실 얘가 원하는 건 이거구나.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원래 가진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바라봐주고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. 그렇게 세 가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. 이것을 이제 단번에 이렇게 찾아지지는 않고 계속 들으면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. 또 이걸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. 너가 정말 재밌어하는 건 뭐야? 너가 오늘 느낀 감정은 뭐야? 너가 그러면은 정말로 하고 싶은 건 뭐야? 뭐 이런 거요. 너무 짜증나, 너무 싫어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? 뭐 이런 질문으로 던질 수 있겠죠? 네. 그래서 오늘은 말만 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경청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로 끝나고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.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? 너가 좋아하는 게 뭐야? 너가 어떤 감정이 어떤 것 같아? 어떻게 하면 좋겠어? 뭐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, 오늘 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